자, 1분 복습. 자, 여러분 요게 무슨 회란이에요? 임진회란이면은 여기가 무슨 전기? 조선전기. 여기가 조선 후기면 지난 시간에 배웠죠? 조선전기는 국가의 모든 일을 누가 다 총괄했어요? 의정부. 그런데 임난 중에 여러분 갑자기 무슨 사가 세져요? 비변사가 세지죠. 그래서 조선 후기가 되면 비변사가 세지니까 일단 자 배웠던 거야. 무슨 정부가 약해져요? 의정부가 약해지고 덩달아 무슨 건도 약해져요? 왕건도 약해지죠. 그러다가 비변사를 없앤 사람이 무슨 대원군? 흥선대원군이 나중에 비변사를 안동김 씨가 장악하니까 비변사 없애고 대신에 무슨 정부를 강화시켰다? 의정부를 강화시켰다. 됐죠 여러분? 요거 알고 또 하나 조선정기 서울에 있는 군대를 무슨이? 5위. 그 다음에 지방에는 무슨 군? 6군. 수군해서 외우지 말랬지만 알아두세요. 무슨 체제가 있었어요? 영신체제가 있었죠. 그런데 임남 중에 여러분 특이한 부대를 만들죠. 요거 하다 말았죠? 자, 그 유명한 여러분 무슨 도감 만들었어요? 훈련도감. 그러면 훈련도감은 서울에 있는 무슨 군이다? 중앙군이다. 그런데 전쟁 중에 모았으니까 안 올라 그러죠. 그래서 훈련도감 오면은 월급을 줬죠. 그래서 훈련도감은 농민병이 아니라 돈 받고 싸우는 무슨 군인이다? 직업군인이다. 그리고 지난주에 하다 말았죠. 훈련도감은 좀 슬프지만 무슨 병이 있어요? 삼수병이 있었다. 무슨 병? 삼수병. 그래서 삼수병이 뭐냐? 더 슬퍼요. 무슨 수? 사수가 있어요. 사수는 뭐냐? 무슨 일이 아니에요. 활 쏘는 사람을 활 쏘는 군인을 뭐라 그래요? 사수. 사수를 영어로 해봐요. 포핸드 내지는 포수라 부르죠. 자, 포수는 못 쓰는 군인이에요. 총 쏘는 군인. 살기를 느끼죠? 자, 무슨 수? 살수는 뭐야? 칼이나 창을 쓰는 군대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인조, 인간, 로봇, 인조라고 들어본 적 있죠? 요 인조 때 청나라가 쳐들어와서 여러분 나중에 배우겠지만 무슨 호란? 정묘호란. 무슨 호란 겪었어요? 병자호란 겪었죠. 그래서 요 인조가 청나라 여신족 견제하려고요 서울 근처에 군대를 3개를 더 만들어요. 해보자. 알아만 두세요. 무슨 청? 어영청. 그 다음에 무슨 청? 총용청. 그 다음에 무슨 청? 수호청이라고 서울에 3개 군대를 더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니네 이 사람 했나? 숙종이라고 들어본 적 있죠? 숙종이 더 유명해요? 저 아내가 더 유명해요? 숙종 아내가 누구야? 무슨 빈? 미스터 빈이야? 장희빈이야? 장희빈 아시죠? 그럼 여러분 요 숙종이 또 서울에다가 군대를 만들어요. 무슨 영? 금이요. 그럼 해볼게. 자, 훈련도감 1, 어영청 2, 총용청 3, 수호청 4, 금이용 5. 해서 여러분 조선 후기에 숙종 때 서울에 5군데 5개 군대가 만들어져요. 오늘의 답 무슨 군형? 5군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 5군형을 해보자. 지워버릴게요. 요 5군형은 조선 후기에 서울에 있는 무슨 군? 중앙군을 5반. 무슨 군형이라 불러요? 5군형. 그런데 이 5군형은 다 월급 받고 싸우는 무슨 군인이에요? 직업군인이죠. 그러면 요 직업군인 우리 배웠죠? 고려 때 중앙군인 무슨 유기도? 2군 유기도 무슨 군인? 직업군인. 조선 후기 5군형도 무슨 군인? 직업군인. 그러면 요 5군형은 맨 처음 시작이 무슨 도감이 시작이에요? 훈련도감이 시작이고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5개가 만들어지죠. 그러면 조선 후기 5군형은 한꺼번에 만들어진 거야? 필요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만들어진 거야? 순차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5군형이 의외로 잘 나와요. 그러면 5군형 나올 때 머릿속에 딱 고려시대 뭐까지 기억나면 좋아요? 무슨 유기? 2군 유기.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조선 후기 5군형이랑 고려의 중앙군 2군 6기가 나오면 답이 무조건 무슨 군인이에요? 직업군인. 무슨 군인? 직업군인.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참고로 지난주에 신미양요, 병인양요 얘기한 적 있나? 해볼게요 여러분. 이 5군형 우리랑 친해요. 뭐냐? 흥선이 때 프랑스 쳐들어와서 싸운 게 뭐예요? 병인양요. 미국이랑 싸운 게 무슨 양요? 신미양요. 그때 싸웠던 게 무슨 군형이에요? 5군형. 그리고 민비가 5군형들 막 3분의 2 해고하고 신식군대인 별기군에만 월급 줬죠. 그래서 90군인들이 빡쳐가지고 군란 일으켰죠. 무슨 군란?
고모곤란이야, 이모곤란이야? 여러분, 이모곤란 일으킨 것도 어찌 보면 무슨 군형? 오군형.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조선후기 딱 하나만 기억해요. 조선후기 중앙군은 무슨 군형이다? 오군형이다. 근데 이거 좀 웃기지 않니? 왜냐? 여기 있는 군대 갔다 온 친구 없죠? 야, 우리 솔직히 있어요? 흔들어봐요. 자, 뭐예요? 군대 갔다 온 사람. 너 어려 보여, 친구. 그렇지? 재수, 이렇게 나이 안 많아. 나랑 비슷해 보여. 아니, 되게, 요즘에는 나이 파악을 못 하겠어. 맞죠? 요즘에는 한 고등학교 2학년만 되면 사복 입고 다니면 대학생인지 직장인인지 구분이, 나도 그래. 교복 입으면 잡혀가. 해볼게요. 야, 우리 동네 그거 있냐? 남잔데 여자 교복 입고 다니는 애 있냐? 그런 병 있지? 나 한 명 봤어. 얼마 전에, 한 몇 년 전에, 이렇게, 안양 일본가가 이렇게 서 있는데, 깜짝 놀랐어. 여학생인데, 어깨가 마봉석이야. 아니, 그래서 제가, 되게 대단한데 자세히 봤더니, 남자야. 남자인데 가발 쓰고, 어떤 특정 여고의 옷을 입고 지나가는데, 너무 깜짝 놀라서, 무슨 축제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축제 때문에 그런 건가, 그러면은? 축제 때 이렇게 남자들이 여자 옷 입고 하기도 하잖아. 그래서 그거 있는지 모르겠는데 깜짝 놀래가지고 너무 놀랐어. 아니, 이만한 180의 근육질의 남자애가 무슨 특정한 여고의 옷을 입고서 가방까지 이렇게 다니는데 약간 공포감을 느꼈어. 어디서, 널로 피했다니까. 자, 볼게요. 여기까지 했고. 자, 이제 보겠습니다. 야, 내일까지 500mm 온대, 비가. 야, 그래서 야, 그러면 내일 서울로 출근하는데 다 차단되지 않을까? 이웅재 쌤 아시죠? 잘생기신 분. 잘생겼어. 나보다 낫지 않니? 솔직히. 근데 웅재 형 집이 일산인데 서울 오는데 3시간 50분이나 걸렸대. 3시간 반인가. 그 다리가 차단이 돼가지고. 난리 났다니까. 자, 볼게요. 자, 여러분 이제 재밌는 거 해줄게요. 연락 재밌어요. 거짓말이에요. 자, 여러분 임난 끝나고 한 15년쯤 있다가 누가 왕이 되느냐. 자, 이제부터 이제 재밌는 파트. 자, 여러분 무슨 군? 광해군 기억나시죠? 그러면 광해군 이미지 좋아요, 안 좋아요? 이미지 전반적으로 되게 좋죠. 왕이 된 남자, 그것 때문에 좋은데 나중에 알려줄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자, 일단 여러분 광해군의 업적 중에 하나가 뭐냐? 임난 중에 많은 사람이 죽었죠. 다쳤죠. 병을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허참이야, 허준이야. 여러분 허준시켜서 여러분 너네도 알고 있는 여러분 의학책을 만드는데 바로 동의보감을 지원해주고 완성시킨 남자가 무슨 군이에요? 광해군. 그러면 외울 것도 없어요. 와, 임난 중에 수많은 사람이 다쳤죠. 병들었죠.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광해군은 허참이야, 허준이야. 허준시켜서 무슨 보감을 완성했다. 동의보감을 완성했다. 또 하나 여러분, 전쟁 끝나고 나니까요, 지난주에 배웠지. 여러분 여기 여진족의 이빨이 누런 새끼, 여러분 누르하치가 무슨 금을 세웠어요? 후금을 세웠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 이 후금이랑 누구랑? 명나라랑 매일 싸워요. 이때 명나라가 광해군에게 도움을 청해요. 야, 이병헌, 아니 광해군아, 왜요? 너 우리 명나라가 임난 때 너 도왔으니까 후금이랑 같이 싸워달래. 이때 여러분 광해군이 막 뭐를 굴려요? 머리를 굴리죠. 왜냐? 지금 우리 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힘든데 명과 후금 사이에 도와주면은 좀 손해보겠죠. 그래서 여러분 광해군의 최고의 업적, 명나라와 후금이 싸울 때 누구도 안 도와주고 여러분 중립을 지키고 가만히 있었다. 이거 따라해볼게요. 무슨 외교? 중립 외교. 무슨 외교? 중립 외교. 그런데 한번 비틀어 보자. 광해군이 인기가 되게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중립 외교인데 역으로 여러분 이때 광해군이 좀 힘들지만 명나라와 도와서 양쪽으로 후금을 압박했으면 후금이 지거나 후금이 성장하지 못했겠죠. 예를 들면 성공했으면. 그럼 후금이 나중에 조선에 2번 쳐들어오죠. 무슨 호란? 정묘호란, 병자호란. 그러니까 예를 든 거니까 정답은 없어. 그러면 중립외교해서 잠시 전쟁은 피한 건 좋았지만 광해군 여러분 쫓겨나고 나중에 인조 때 계속 쳐들어오잖아. 그랬을 때 꼭 요게 좋기도 하지만 자꾸 생각을 해봐요. 상상을. 만약에
광해군이 명을 적극적으로 도와가지고 후금을 압박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그래서 전제 조건이 선생님 그때 우리 군사력 약했잖아요. 아니에요. 군사력이 이해하라. 자, 군사력이 여러분 엄청 셌어. 나름대로 엄청 셌는데 광해군이 중립외교를 한 거니까 득도 읽고 실도 읽는 것 같아요. 됐고 세 번째 광해군 때 제일 잘 나오는 거 뭐냐? 요거예요. 여러분 광해군은 대동법 광해군 때 10번 무슨 법이 시작됩니까? 대동법. 이거는 국사 20문제 중에 무조건 한 문제 나오죠. 여러분 혹시 봐봐 대동법 잘 이해 안 되는 사람 괜찮아요? 다 알아요? 일일이 물어본다. 자 우리 애기 대동법 나와요. 자 볼게요. 자 해볼게요 여러분. 이거 쉽게 해주신 선생님이. 그리고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 광해군 때요 일본이 와서 야 나 독고가와 이에야스인데 나는 임진왜란 때 참여하지 않았다. 우리 이웃나라니까 사귀자 했더니 광해군이 야 이 새끼야 하고 욕하면서 사귀어요. 그래서 여러분 조선에서 일본에 이제 사신을 보내는데 그 사신을 SK, LG 통신사라 불러요. 뭐라고요? 통신사. 그래서 광해군 때 조선에서 일본에 사신을 많이 파견했다. 무슨 사? 통신사. 그래서 여러분 이 통신사가요 일본에 가서 여러분 이 당시 한류 열풍을 일으켜요. 왜냐? 우리 양반들 붓고치 잘 쓰죠. 우리가 일본보다 성리학이 발달했죠. 여러 문화가 우수하니까 통신사가 한 400명 가거든요. 400명 가면 막 일본에서 막 너무 좋아가지고 국가 자체가 여러분 거의 마비가 될 정도로 잘 접대를 했대요. 자 무슨 사? 통신사 파견두고 광해군이에요. 한 번은 그런 일이 있대. 예를 들게 내가 기억하기로는 일본에 1년 예산이 1000조면 통신사가 오면 400조가 나갔대. 얼마? 400조. 그래서 통신사가 한 번 왔다 가면 일본 재정이 파탄이 났대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무라이는 야, 얘 약간 흥분 많이 하잖아. 차라리 조선을 쳐들어가지. 왜? 통신사 오기 싫으니까. 아니 그런 막말하는 새끼도 있었거든. 근데 왜 좋아했을까? 여러분 일본의 그 짱을 김군이야 쇼군이야? 쇼군이라 그러죠. 그럼 통신사가 매일 가는 게 아니라 일본의 쇼군이 죽고 다음 쇼군이 등장하면 그때 가는 거야. 그러면 왜 좋아했을까? 봐봐요. 내가 생일 잔치를 열었어. 그러면 생일 잔치 열었는데 돈이 들더라도 파티를 거나하게 해서 미국의 트럼프, 중국의 시진핑, 북한의 그냥 안 되겠다. 자, 뭐 러시아의 트럼프가 내 생일에 와봐. 야. 그럼 막 사람 놀라겠지. 아니 일개 강사 생일에 막 트럼프 오고 막 시진핑 오고 막 푸틴 오고 막 이명박은 아니시고 자 오고 막 감옥에 자 그럼 여러분 내 지위가 올라가겠죠. 그런 걸 노린 거야. 그래서 여러분 돈 엄청나게 쓴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자 해보자 여러분. 혼자 신났어요. 자 옛날 농민이나 특히 농민들은 세금을 3개를 내야 돼요. 해보자. 첫째가 무슨 세가 있어요? 조세. 이 조세는 뭐로 내는 거예요? 곡식으로 내는 거죠. 두 번째가 역이 있어요. 역은 2가지가 있거든요. 무슨 역? 요 역은 1년에 20일 정도 나라가 부르면 성곽을 쌓거나 몸으로 떼어주는 게 요역이고 더 나쁜 게 있어요. 나라가 부르면 군대 가야 돼요. 무슨 역? 군역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뭐가 있느냐? 공납 내지는 공물이라고요. 그 지역에 무슨 품으로? 특산품으로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럼 해보자. 선생님이 제주도 사는 농민이야. 농사 짓기 때문에 곡식 내고요. 남자기 때문에 요역이나 군역도 가고 제주도 살기 때문에 제주도에 여러분 특산품이 뭐예요? 귤이죠. 귤도 반드시 공납으로 내야 돼요. 근데 문제가 터졌어. 제주도 인구 50만 명인데요. 50만 명이 다 귤을 농사 짓진 않죠. 야, 제주도 50만 명 중에 내가 보기에는 많이 지셔봐야 한 2,000명 귤 농사 질 거야. 근데 옛날이라 나는 제주도 살지만 귤 농사랑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도 귤을 내야 돼. 되게 역같죠? 또 하나 웃긴 얘기 해줄게요. 가끔 가다가 여기 함경도죠. 함경도는 추워서 뭐가 안 나요? 귤이 안 나죠. 근데 가끔 정부가 미쳤어요. 뭐냐? 함경도 사는 농민에게 귤을 내라 그래요. 그럼 얘는 여러분 무슨 붕이야? 멘붕이죠. 그럼 어떻게 해? 나 제주도 사는 농민도 귤을 사러 가야 되고 함경도 농민도 귤을 사서 내야 되겠죠. 이런 패턴이 있어요. 자, 그럼 해볼게요. 여러분 시작. 자, 해보자. 자, 이거 한 번 들으면 영원히 안 잊어먹어요. 자, 내가
대구라고 해보자. 대구. 여러분, 대구는 옛날부터 뭐가 유명해요? 사과가 유명하죠. 그러면 내가 농민이야. 대구 사는 농민인데 나는 무슨 농사를 안 져요? 사과 농사를 안 져요. 그런데 대구 산다는 이유만으로 사과를 내야 돼. 요 세금을 아까 배웠죠. 무슨 납이라 불러요? 공납. 공납 내지는 무슨 물? 공물이라 그러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10만원 들고 사과골에 가서 가져와서 누구에게 내요? 이방이나 사또에게 내겠죠. 번거로워요? 안 번거로워요? 번거롭죠. 요때 갑자기 이방 사또가 딱 끼어들어서 해요. 야, 농민아, 왜요? 너 10만원 가지고 사과 사서 가져와서 나에게 내니까 귀찮아요. 그래. 그럼 그러지 말고 나한테 10만원을 달래. 그러면요, 내가 사서 내가 내준대. 야, 되게 편하죠? 편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대신 주니까 해줘. 근데 여러분, 이렇게 친절한 거는 뭔가 있는 거죠. 요 이방 뒤에는 누가 있어요? 사또랑 상인이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갑자기 어느 날 오더니, 농민아, 왜요? 사과 가격이 올라서 10만원으로 안 된대. 그럼 한 만원 더 드릴까요? 아니, 사과가 1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으로 올랐대.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농민이 됐어요! 제가 살 거예요! 가요. 사과 사러 갔는데 사과가 없어. 왜 없냐? 사또와 상인들이 사들이기도 하고요. 못 팔게 만들어버려요. 그럼 농민은 10만원 가져갔는데 사과를 안 판대. 사과가 있어도. 근데 어떻게 해요? 내일까지 안 내면은 감옥 가거나 맞아요. 그러니까 다시 이놈이 와가지고, 야, 너 사과 준비됐어? 사과로 내든가 아니면은 나한테 맞든가 200만원 달래요. 야, 이거 어쩔 수 없죠. 그럼 어떻게 해요? 눈물을 먹었고 10만원짜리 사과를 200만원에 주는 거야. 이런 사건을, 자, 공납 가지고 장난친다. 요거를 따내볼게요. 박납에 무슨 단이라 불러요? 패단이에요. 근데 끝이 아니야. 다 한 달에 다시 와. 야, 김서방, 왜요? 네가 준 200으로 내가 뻥 아니야. 사과 사서 냈는데 올라가다가 상했대. 다시 내야 된대. 요번에는 500을 내래. 야,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되지만 여러분 이런 짓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농민은 미치고 한장하는 거예요. 왜? 10만원이면 될 여러분 사과를 1000만원을 내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10번 따라해볼게요. 공납 가지고 장난친다. 10번. 무슨 납의 패단? 박납의 패단이에요. 참고로 박납이 뭐냐? 공납을 대신 내준 게 박납인데 대신 내주는 척 하다가 장난친 거죠. 이걸 무슨 납의 패단? 박납의 패단이에요. 그러면 야, 임난 끝나고 농민들 지금 가뜩이나 살기 어려운데 힘들죠. 그러면 봐봐. 이 대동법이 뭐냐? 여러분, 이거 대단한 거예요. 자, 요 대동법은 첫째, 왜 나와요? 지금 무슨 납의 패단이 심해졌어요? 박납의 패단이 심해졌죠. 그 왜 심해진 거야? 사과로 내야 되니까 문제인 거죠. 요때 대동법은 뭐냐? 첫째, 야, 오늘부터 특산품으로 내지 말아라. 대신에 사과나 귤이 아니라 농민이 가지고 있는 뭐야? 쌀이나 아니면 뭐야, 여러분? 옷감. 자, 옷감을 포라 그래요. 포나 화폐로 내면 된대. 아, 잠깐만. 야, 그럼 편하지지? 그러면 사과 100덩이가 10만원인데 사과로 안 내고 100덩이 가격인 10만원어치 쌀이나 옷감, 면포나 화폐로 내면 이제 중간에 장난 못 치겠죠. 그러면 박람회 폐단이 벌어진 이유가 뭐야? 반드시 사과나 귤이나 수박이나 망고, 뭐 두리안 이런 거로 여러분 내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터졌는데 이걸로 내지 말고 그냥 나라에다가 직접 쌀이나 포나 화폐로 바치래요. 야, 엄청 좋아진 거죠. 게다가 더 좋아진 게 있어요. 해볼게요, 여러분. 자, 잘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요게 내가 양반인데 나는 재산이 100억이야. 그런데 옆에 사는 농민은 전 재산이 1000만원도 안 돼요. 근데 옛날 세계에 웃긴 게 뭐냐? 100억 있는 양반도 사과 100개, 1000만원 있는 농민도 사과 100개야. 특히 양반은 권력이 있으니까 누가 건드려요, 안 건드려요? 안 건들죠. 그러면 재산이 100억인데 사과 100개야. 근데 재산이 1000만원인데 사과 100개가 아니라 백납의 패단으로, 박납의 패단으로 엄청 많이 나겠죠. 이거를 뭐라 그러냐? 그 전까지는 호단위가 뭐냐? 가가호호. 양반집이나 농민집이나 똑같이 거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대동법은 야, 오늘부터
특산품 대신에 쌀이나 화폐를 걷는데 뭐에 걷겠다? 토지 면적에 따라 겪었대요. 그럼 잠깐만. 여러분, 토지 면적이 되면 문제가 터졌어요. 이 당시에는 대다수 양반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 무슨 주예요? 지주고, 대다수 농민들이 자기 땅에 없는 무슨 농? 소작농이에요. 그럼 봐봐. 그러면 그 전까지는 양반이나 농민이나 똑같이 세금을 냈는데 무슨 법으로 여러분? 대동법으로 이제 토지에 부과하니까 누가 많이 내야 돼요? 양반은 이제 1억, 2억, 5억 내야 돼요. 그리고 토지가 없는 농민은 이제 안 내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 조선시대 500년 왕조 중에서 가장 획기적인 개혁이 무슨 법이에요? 대동법인 거야.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 대동법 하려고 그랬더니 양반은 당연히 여러분 목숨 걸고 뭘 하겠어요? 반대를 하겠죠. 농민들은 뭘 하겠어? 지지를 하겠죠. 근데 이 양반들이요 100년을 반대를 해요. 그래서 대동법이 맨 처음에는 경기도에서 행해지다가 여러분 전국적으로 퍼지는데 몇 년이 걸리느냐? 놀라지 마세요. 100년이 걸려요. 즉 광해군 때 여러분 시작을 해서 100년 후인 숙종 때 전국으로 퍼지는 거야. 그럼 여기서 재밌는 거, 조선왕조가 멍청하지 않죠 여러분. 니네 잘 생각해봐. 돈 많은 사람에게 많이 걷고 없는 사람들에게 적게 걷는 게 정상인데요. 역사상 그렇게 된 적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조선왕조가 여러분 왜 500년을 갔느냐? 이 대동법을 여러분 100년 동안 양반이 엄청 여러분 저항을 했지만 나라가 꾸준히 밀고 나간 거죠.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명나라는 임난 이후에 망했어요. 왜냐? 농민에게 세금을 엄청 걷었죠. 근데 여러분 조선은 여하튼 계속 세금을 농민에게 깎아주려고 여러분 계속 뭐를 했던 거야. 대동법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나마 더 200년 더 간 거예요. 그래서 조선 전공하는 수많은 연구자들이 하기를 조선왕조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하나 뽑으라면요. 그 중에 1위가 무슨 법 시행이에요? 대동법 시행이에요. 뭔지 아시겠죠? 자, 이해돼 안 돼? 되게 쉽지 않니? 다 쉬워도 열심히 해야 쉬워져. 자, 볼게. 자, 한 번만 더. 이해 안 되는 사람은 따로 교무실 오세요. 알았죠? 죽여버릴 거예요. 자, 볼게요. 자, 광해군 때 무슨 법이 시작돼요? 대동법. 그러면 대동법은 뭐야? 특산품으로 걷는 것 때문에 폐해가 많았죠. 왜? 귤, 사과로 걷으니까 중간에 사또와 이방이 장난쳤죠. 그거를 5번 무슨 납의 폐단이라 불러요? 박납의 폐단. 박납의 폐단을 고치기 위해서 무슨 법이 시행돼요? 대동법. 내용은 뭐예요? 특산품. 현지 물건이 아니라 쌀이나 포나 화폐로 걷겠다. 더 중요한 거. 이제는 뭐야? 호. 양반이랑 농민이랑 똑같이 걷는 게 아니라 어디다 걷겠다. 토지가 많은 사람에게 더 걷겠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좋아요. 농민은 좋지만 누구는 확 가요. 양반들은 확 가죠. 그래서 대동법을 100년 이상 저항한 게 누구예요? 양반들이죠. 자, 여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따라해볼게. 이것까지 해줄게요. 대동법은 1결당 몇 두를 내야 된대요? 12두. 잠깐만. 여러분 1결이 뭐냐면요. 여러분 책가방 아시죠? 책가방 같은 거에다가 쌀을 가득 담으면 지금으로 한 말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1결은 여러분의 책가방에다가 쌀 가득 넣어가지고 300개 정도 나오는 토지 면적을 1결이라 그래요. 그러면 1결당 300개당 몇 개? 12두를 내는 거야. 뭐 대신에? 특산품 대신에. 그러면 봐봐. 그러면 농민들은 1결도 없어. 땅이 없으니까 아예 안 내겠죠. 그러면 1000결, 10,000결 가지고 있는 양반들은 곱하기 여러분 10이 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양반들이 싫어하는 거야. 그래서 대동법은 1결이니까 어디에다가 토지 가진 애에다가 몇 개 걷었다. 12개. 야, 근데 이거 솔직히 많이 내는 거야, 안 내는 거야? 야, 니네가 월급 300만 원 타서 12만 원 내면 많이 내는 건 아니죠. 근데 세금이 이것만 있는 건 솔직히 아니잖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외울게요. 자, 대동법 하면 머릿속에 딱 뭐가 떠올라야 돼요? 1결당 몇 두? 12두. 그러면 뭐에 부과한 거야, 이제? 토지에 부과했죠? 여기까지 했어요. 되게 웃긴다. 조금 어려운 거 하니까 다들 표정들이 오늘 저 사람 이상하네. 잠깐 어려워, 애기? 이해돼? 힘내. 나만 신나는 것 같아. 이거 끝나면 점심이야. 할게요. 근데 이거 어쩔 수 없어, 얘들아. 이거 무조건 나와야 안 나와요? 무조건 한 문제 나오죠. 자, 볼게요. 해줄게.
자, 그런데 문제가 터졌어. 해볼게요, 여러분. 이거 끝나고 광해군의 비밀을 알게 깨라. 자, 여러분, 대동법을 해서 좋긴 좋은데, 봐봐. 그 전에 사과, 배, 망고를 세금으로 거두면, 요거 궁궐에 와서 누구야? 왕이랑 왕족이 먹었죠. 그럼 봐봐. 그런데 대동법으로 사과, 배, 망고 대신에 쌀이나 화폐로 거두니까 궁궐에 지금 뭐가 없어요, 여러분? 먹을 게 없죠. 그러니까 임금이 좀 화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야, 대동법 시행한 건 좋은데 대동법으로 하니까 특산품이 안 들어온다. 난 망고 먹고 싶은데 망고가 없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대동법을 하자마자 여러분 나라에서 따라해볼게요. 공인이라는 여러분 상인을 하나 뽑아요. 요 상인은 나라가 뽑은 거야. 그럼 나라가 야 공인아, 너 큰일 났다. 왜요? 지금 대동법으로 사과, 배, 망고가 안 들어오니까 내가 너 공인에게 배를 빌려주겠다. 그러면 나라에서 쌀이나 돈을 줄 테니까 너 공인은 대동법으로 거둔 화폐와 쌀을 가지고 전국 방방 다니면서 임금이 먹고 싶은 과일, 비단, 옷, 신발을 사오래요. 그래서 여러분 답. 대동법으로 누가 등장했다? 공인이 등장했다. 이게 답으로 제일 많이 나오죠. 다시 대동법으로 쌀로 거두니까 사과나 망고가 안 들어오잖아. 근데 임금이나 왕족은 사과나 망고 먹고 싶죠. 그럼 어떻게 해요? 대동법으로 거둔 돈이나 쌀을 토를 누구에게 줘요? 공인에게 줘서 전국 방방 다니면서 사과나 비단을 사오게 했다. 그래서 여러분 답으로 외울게요. 대동법 내용도 알아야 되겠지만 대동법으로 10번 누가 등장했다? 공인이 등장했다. 무슨 인이? 공인이. 근데 여러분 봐봐요. 우리 문과니까 얘기해 줄게요. 사회문화에 보면 봐 여러분. 니네 그 사회문화 하지 말고 사회 변동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죠. 봐봐. 그 하얀 그 투명한 유리잔에 하얀 물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다가 빨간 물방울 3개 떨어뜨려 봐요. 조만간에 깨끗한 물이 여러분 완전 빨간색이 돼버리죠. 무슨 말이냐? 사소한 여러분 문화 변동이 생기면요 그것 때문에 사회가 엄청나게 변해요. 해볼게요. 공인이 등장해서요 전국 방방곡곡 여러분 물건 사러 다니니까 장사가 잘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조선 후기 공인의 영향으로 여러분 전국의 시장을 거꾸로 읽어봐요. 전국에 뭐가 발전해요? 장시가 발전해요. 그리고 두 번째, 공인이 쌀도 가져가지만 쌀이 편해요? 동전이 편해요? 거래할 때 동전이 편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대동법으로 공인 등장해서 전국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화폐를 가지고 물건을 사니까 여러분 갑자기 조선 후기 여러분 전국에 화폐가 널리 쓰입니다. 그러면 우리 역사에서 전국적으로 화폐가 여러분 널리 쓰인 게 언제 때부터야? 대동법 시행하고 100년 후 공인 때부터라고 보시면 돼요. 공인 때문에. 뭔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공인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야, 너 도자기 만들어. 뭐 만들어. 물건 주문하겠죠 여러분. 그러면 공인의 등장으로 상공업이 여러분 겁나 발전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공인들 바보 아니죠. 내가 여러분 웃긴 얘기 해줄게요. 6.25 때 워낙 유통이 안 좋으니까요 제주도에서 1,000원짜리 귤을 서울에 가져오기만 해도 2만 원이었대. 상상이 안 되죠 여러분. 그만큼 교통이 안 좋았던 거야. 그러면 공인이 임금 거 여러분 사러 갔다 오면서 지도 조금 사겠죠. 맞잖아요 여러분. 지 개인 돈으로. 그러면 나라 거 사면서 지금 조금 사는데 만약에 이게 10억이면 서울 가져오면 60억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 공인들이 공인 역할을 하면서 개인적으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요 재벌이 돼요. 그래서 조선 후기 재벌을 따라해볼게요. 도거라고 읽어요. 그럼 니네가 아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 허생원이라는 소설 아시죠? 어느 날 허생원이 막 공부하니까 아내가 도거 나와! 하니까 이야! 하고 나가죠. 나가서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가요? 병부자 찾아가니까 여러분 5만 양 줘가지고 그걸로 매점매석을 하죠. 이렇게 허생에게 5만 영 꺼줄 수 있을 만큼 가장 큰 부자를 조선시대 때 무슨 거라 불러요? 도고인데 다 누가 변신한 거야? 공인들이 다 뭐가 된 거 여러분? 도고가 된 거예요. 자, 이해가 되죠? 자, 다들 표정들이 이러고 재밌지 않니? 쉽지? 잘 볼게요. 그래서 이거 하고 재밌는 얘기 해줄게. 잘못하면 맞을 것 같아. 애들이 지금 분노 게이지가 그만해. 비도 오는데 뭐 하는 짓이야.
이거 끝나고 광해군 얘기해줄게. 할게요. 근데 이거 중요해서 그래. 알았죠? 이거를, 야, 수능이건 뭐건, 한국사 20문제 중에 한 문제 무조건 대동법이에요. 근데 영원히 틀린 애들이 많아. 무슨 말인지 알죠? 왜? 교과서에 몇 줄 안 써있거든. 그래서 요거 했으니까 여러분 하나만 딱 하고 끝낼게. 이건 이제 앞으로 틀리면 죽여버릴 거예요. 자, 볼게요. 자, 천천히. 자, 솔직히 광해군이 한 게 아니라 신하들이 한 거야. 무서운 얘기. 광해군은요, 대동법을 반대했어요. 근데 교과서에는 광해군이 했다고 했죠. 안 그래요? 광해군은 되게 부정적이었어. 하지 말자고 하고 신하들이 쫄라서 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확실한 건 뭐냐? 광해군 때 여하튼 여러분, 자 마지막이에요. 무슨 법이 시행돼요? 대동법이죠. 그 마지막이야. 대동법은 그 지역의 무슨 품, 특산품. 특산품은 어떻게 나오느냐? 그 지역의 무슨 품, 토산품이라 부르기도 하고 그 지역의 현지 물건이다. 예를 들면 대구의 사과, 그렇죠? 나주의 배, 이런 느낌이죠. 같은 단어야. 특산품, 토산품, 현물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대동법은 요걸로 걷지 않고 뭐로 걷어요? 쌀이나 화폐, 엽전이나 옷감으로 걷는 게 대동법이죠. 더 좋은 건 뭐야? 그 전까지는 무슨 단위? 호 단위로 걷었죠. 쉽게 해볼게요. 돈 많은 양반이나 농민이나 똑같이 걷었죠. 그런데 여러분, 대동법은 어디다가 부과해요? 토지에 부과하죠. 어떻게? 규칙이 있었죠. 1결당 몇 두? 12두죠. 그러면 토지가 많은 양반 지주들은 엄청나게 뭐 하겠어요? 반대하겠죠. 약 몇 년을 반대했어요? 100년을 반대했죠. 그래서 대동법이 전국으로 퍼지는데 몇 년이 걸려요? 100년이 걸리죠. 대신에 농민들은 완전히 지지하겠죠. 왜? 이 당시 대다수 농민들은 무슨 농민이에요? 소작농이라 자기 땅이 없거나 땅의 규모가 적으니까 완전히 무슨 피? 개피야, 회피하겠죠. 또 하나, 대동법으로 여러분 누가 등장해요? 우주인이야, 공인이야? 공인이죠. 왜냐? 특산품, 토산품, 현물로 안 걷고 쌀로 걷으니까 임금이 먹을 포도가 없잖아. 그래서 나라에서 공인을 뽑아서 전국 다니면서 여러분 맛있는 거 사오게 하죠. 그러면 이 공인이 누비고 다니니까 전국에 뭐가 발전해요? 장시가 발전하고, 물건 만들어 파니까 뭐가 발달해요? 상공업 발달하고, 또 공인들이 쌀보다 뭐를 좋아해요? 화폐를 갖다 뿌리니까 전국에 최초로 화폐가 유통이 되고, 이 공인이 나중에 지도 여러분 조금씩 돈 모아서 같이 사가지고 재벌이 되죠. 무슨 고가 되기도 해요? 도고가 되기도 합니다. 끝. 이거 알면은 현행 수능 한국사에서는 대동법 무조건 다 맞출 수, 눈 감고도 풀 수 있어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광해군 때 여러분 시작돼서 언제 때 전국으로 퍼진다? 숙정 때 전국으로 퍼진다. 이래겠죠? 이제 안 틀리겠지? 자, 그럼 하나만 더 하면 돼요. 나중에 영조 할아버지의 무슨 법? 균형법. 그래서 나올 거 딱 두 개예요. 뭐 나와요? 올해 대동법 안 나오면 반드시 무슨 법? 균형법. 알겠죠? 자, 지을게요. 이제 아유 고생했어. 이제 재밌게 해줄게. 자,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광해군이 나중에 쫓겨나잖아요. 왜 쫓겨났을까? 일단 해볼게요. 자, 여러분 광해군이 의외로 이미지가 좋은데 쫓겨나요. 쫓겨나는 이유가 뭐냐? 첫째, 역사서에 의하면은 패하다. 엄마를 감금시키고 죽였다. 무슨 동생을? 친동생을 죽였다. 그래서 광해군 쫓아난 사람들이 패모살죄를 주로 들어요. 그럼 패모살죄가 뭐냐? 광해군의 새엄마인데요. 목을 잡아보세요. 자, 무슨 대비가 있었어요? 임목대비가 있는데 광해군보다 10살이 어렸어요. 몇 살이? 10살이. 그거 좀 길지만 재밌게 해줄게. 광해군의 아빠가 무슨 조야? 선조인데 이 사람 내가 얘기 안 한 게 있어요. 엄청 똑똑하고 괜찮은데 엄청난 컴플렉스가 있어요. 뭐냐? 선조의 아빠가 명종인데 명종이 아들이 없어서 여러분 친척 아들을 얻었는데 이 광해군은 어떤 왕의 뭐 넷째 아들의 뭐 둘째 부인의 아들이야. 즉 뭐냐? 정식 부인이 아니라 여러분 홍길동처럼 첩의 자식을 우리가 무슨 자라 불러요? 서자라 부르죠. 조선 왕조 최초의 서자가 누구야? 선조야. 그래서 선조는 좀 컴플렉스가 있었어.
자기 엄마가 그 뭐랄까 두 번째, 세 번째 부인이었거든. 처음으로 서자가 왕이 된 거야. 그런데 광해군도 누구냐? 셋째인가 둘째 부인 아들이야. 얘도 서자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선조가 노망이 들어서 늙으만이 결혼을 해요. 한 30살인가 차이 나요. 40살인가? 젊은 여자랑 결혼했는데 얘기를 딱 하고 애를 낳아요. 걔가 영창피원화가 아니라 무슨 대군? 영창대군인데 봐봐. 선조의 정실부인 아들이니까 얘는 적자죠. 적자인데 광해군은 30살이지만 서자잖아. 그리고 광해군이 잘 나가니까 선조가 좀 질투를 했어. 그래서 선조가 죽기 직전에 7살인가 3살인가 영창대군을 왕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 와중에 모르겠어. 선조가 갑자기 휙 하고 죽어요. 선조가. 그래서 약간 그 내필 약간 썰에 의하면 좀 음모설이 있어. 선조 죽자마자 광해군이 왕이 된다면 어떻게 하느냐? 영창대군을 죽여요. 어린애를. 죽이고 엄마를 궁에 한 5년간 감금을 해. 죽이진 않고. 그러니까는 요것도 조금 여러분 좀 말이 안 되는 거지. 근데 솔직히 우리 얘기해보자. 이런 사람 많았죠. 누구? 수양대군도 조카 죽였잖아. 태종도 누구 죽였어요? 지 친동생 죽였잖아. 늘상 있는 거지만 여하튼 요것도 있었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 무슨 외교? 중립외교. 왜냐? 여러분 조선시대 양반들은 무슨 학을 배웠어요? 성리학을 배웠죠. 성리학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야? 의리죠. 그럼 양반들이 보기에 야 이병헌 아니 광해구나. 왜? 명나라가 우리 조선을 임난 때 도왔다. 그럼 사람이라면 지금 명나라가 여진이랑 싸울 때 도와야 되는데 여러분 광해군이 중립외교를 한 거야. 요즘에는 그렇죠. 광해군의 중립외교를 되게 여러분 높게 평가하지만 조선시대에는 양아친 거야. 조선시대에는 양반들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됐던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거 두 개보다 더 큰 이유가 있어요. 뭘까? 광해군이 진짜 쫓겨난 거. 이거 두 개도 이유가 되는데 이것보다 더 큰 게 있어. 대중들은 몰라요. 뭐냐? 이 광해군의 취미가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궁궐 매니아였어요. 무슨 말일까? 여러분 임난으로 궁궐이 불탔잖아. 그럼 하나만 져도 좀 나라가 휘청이는데 하나를 졌어. 예를 들면 창덕궁을 졌어. 그런데 다 짓자마자 갑자기 야, 이 궁궐 마음에 안 들어. 그러더니 다시 창경궁을 져요. 다 졌어. 수천억 들어서. 그러더니 이 궁궐 마음에 안 들어. 다시 져요. 다시 져요. 다시 져요. 내가 아는 것만 5개, 6개를 더 져요. 그러면 여러분 궁궐 질 때 놀라지 마세요. 니네 흥선이도 여러분 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야? 경복궁 중건하다가 당백전 발행해서 나라가 맛이 간 거잖아. 그거의 5배가 누구예요? 광해군이야. 5배 여러분 진짜로. 그래서 역사서에 보면요. 농민 할 것 없이 여러분 다들 밀란이 나기 직전인 거야. 왜냐? 아니 멀쩡한 궁궐 2개 지면 됐죠 여러분. 3개 짓고 하나 더 짓고 있었어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백성들이 개빡친 거야. 그리고 솔직히 대동법을 광해군이 한 건 아니거든. 그리고 대동법의 효과가 나타나는 건요. 100년 후지 이때는 그냥 경기 지역에서만 그냥 까딱거리고 별로 효과도 없었어. 그러면 까딱까딱 저기서 까딱까딱. 그러면 임난 끝나고 나 여러분 도탄에 빠졌는데 니네 몰랐죠 여러분. 이 궁궐을 5개나 진 거야. 6개나. 그리고 뭔가 좀 트라우마가 있었나 봐. 무슨 트라우마냐? 자기도 불안한지 여러분 조선시대 역대 왕 중에 왕이 직접 자기 부하들을 불러서 고문하고 죽인 가장 많은 게 광해군이에요. 뭐냐? 배반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지 조금만 움직임이 이상하면 잡아다가 부하시키는 게 아니라 직접 조지는 거야. 그게 500차례. 이거를 여러분 친문이 아니라 왕이 친이 국문이 뭐냐면요. 보통 누가 사고 치면 판사 검사가 하잖아. 근데 광해군은요. 의심이 많아가지고 자기가 직접 재판관에 가서 야 불어 안 불어? 야 조져 이거를 500번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건 안 나오지. 굉장히 여러분 되게 히스테릭하죠. 두 번째가 누구냐? 영조. 그러니까 이 광해군 되게 특이해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이게 임난 겪어서 어떤 그 트라우마가 있는지 무속인들을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매일마다 굿하고 막 전보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알아봤더니 나도 얼마 전에는 되게 광해군을 되게 너무나 좋게 가리켰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2000년대까지 광해군 연구가 많이 안 돼가지고
좀 포장이 많이 됐었나 봐. 근데 요즘에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다시 하다 보니까 물론 잘한 것도 있는데 조금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 때문에 좀 많이 포장이 된 면이 있다 해가지고 얘기를 해준 거야. 왜냐면은 역사는 여러분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좀 주관적으로 봐야 돼요? 객관적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걸 다 믿으면 안 되고 나중에 혹시 그것도 문제야. 그렇다고 니네가 드라마를 이렇게 분석하진 않잖아. 맞잖아. 여하튼 그래서 광해군 의외의 이미지가 있죠, 여러분. 자, 볼게요. 또 반대 의견도 있어. 근데 하도 이쪽으로 가 있으니까 이쪽을 얘기해 준 거예요. 자, 지겠습니다. 자, 그래서 광해군 하면은 이제 정리하고 이제부터 되게 쉬워요. 광해군 끝나면 쭉 나갈 수 있어요. 자, 거짓말이에요. 자, 지어보자, 여러분. 자, 이제 광해군 하면은 순서로 해볼게요. 광해군 하면 제일 잘 나오는 게, 자, 다음 주에 해줄 거예요. 무슨 법을 시작했다. 대동법을 시작했다. 하지만 광해군이 한 건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 광해군 때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무슨 외교를 했다. 중립 외교를 했다. 광해군 때 허준시켜서 무슨 보감을 완성했다. 동의보감을 완성했다. 광해군 때 일본에 SK, LG 무슨 사를 보내기 시작했다. 통신사를 보내기 시작했다. 됐고요. 그런데 여러분 드디어 1623년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모여가지고 반란을 일으키죠. 10번 해볼게요. 무슨 반정? 인조반정. 그래서 여러분 인조반정으로 누가 쫓겨나요? 광해군이 쫓겨나고 누가 왕이 되는 거야? 인조가 왕이 되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누구 배우면 돼요? 인조 배우면 되겠죠. 그럼 재밌는 얘기. 조선정기 연산군이 쫓겨난 건 무슨 반정? 중종반정. 조선 후기 광해군이 쫓겨난 건 무슨 반정? 인조반정. 여기까지 알겠죠?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볼게요. 봐봐요. 여러분, 요 광해군 때, 자, 부하들이 있어요. 자, 오랜만이네. 서인. 누구의 제자야? 율곡, 이. 맞죠? 그 다음에, 남인. 누구의 제자예요? 이황. 자, 북인. 누구의 제자예요? 브렉퍼스트. 조식의 제자죠. 그런데 여러분, 광해군이 굉장히 누구를 이뻐하느냐? 북인이랑 굉장히 친해요. 다시. 광해군이 누구랑 친해요? 북인이랑 친하고 서인과 남인은 안 친해. 왜냐? 서인 남인들은 굉장히 의리를 강조해요. 누구에 대한 의리? 명나라. 그런데 좀 좋게 얘기하면 광해군과 북인은 야, 의리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해? 현실이 중요하다. 현실주의자야. 그래서 여러분 광해군과 누구랑 꼭 붙어요? 북인이랑 꼭 붙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인 남인 되게 기분 나쁘죠. 왜? 분당 정치는 좀 같이 해야 되는데 너무 여러분 광해군이 북인만 좋아하는 거야. 내가 하나 이제 학원 얘기해 줄까? 나도 이제 가끔 옛날에 애들 야단친 적 많이 있거든. 그럼 야단칠 때 나도 실수를 했던 게 뭐냐면은 얘가 실수를 했어. 그럼 얘를 혼내거나 아니면 내가 좀 더 그때 인격이 성숙했으면 꾹 참았다가 수업 끝나고 따로 불러서 교무실에 불러서 아무도 없을 때 너 아까 왜 그랬니?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도 젊을 때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무슨 막 혼내. 혼내고서는 이걸 확장을 시켜. 얘만 혼내고 그리고선 니네 말이야 하고 애들 다 혼내. 어떤 건지 알지? 나도 해봤어. 그러니까 애들 50명이 있으면 만약에 한두 명이 실수했으면 얘한테만 딱 혼내거나 따로 불러 혼내야 되는데 갑자기 막 50명한테 막 소리를 다 질러. 이 새끼들 니네 니가 개판이야! 그러면은 참 어리석은 거죠. 뭐가 어리석어? 첫째, 잘못한 건 한두 명인데 왜 48명을 혼내? 맞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돼버리면은 얘네 두 명만 잘못한 건데 다 혼내버리면 뭐냐? 50명과 선생 간에 벽이 생겨요. 이거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똑같은 거, 여러분. 사람이 자, 대인관계가 좋듯이 왕이라면 여러 신하들을 골고루 쓰고 해야 되는데 너무 얘만 편애하니까 여러분 얘가 뭐 되겠어요? 왕따라고 삐지겠죠, 여러분. 그래서 인조반정은 누가 일으켰느냐? 따라해볼게요. 왕따였던 누구야? 서인과 누가? 남인이 일으켜서 광해군 여러분 쫓겨날 때 누구도 이제 아작이 나요. 북인도 이제 높은 자리에 못 올라가요. 북인은 이때 끝난 거야. 물론 관직엔 오르는데 절대 출세를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인조반정할 때 서인이 몇 퍼센트? 서인이 70%고 남인이 30%야. 그러면 인조반정 이후에 누가 짱 잡는가? 솔직히
서인이 강해지고 남이 약해진 거죠. 자, 오늘 이제 재미 얘기 해줄게. 너무 좀 빡센 거 같지? 자, 재미 얘기. 자, 그러면 광해군의 최후 알려줄까요? 광해군이 여러분 제주도에서 거의 80살까지 살아. 근데 어떤 사람이 글을 썼는데 조금 슬픈 글이야. 생각해봐. 어떤 선비가 이렇게 제주도 가서 광해군을 관찰했대. 근데 초가집에 광해군 한 명이랑 주위에 이렇게 군사 있고 딱 한 명 있는 거야. 17살 먹은 여종 하나가 있는데 이 여종이 좀 정상이 아닌가 봐. 그래서 표현하기를 그러니까 광해군이 거의 눈만 뜨면 하루 종일 바다만 보고 있대. 하루 종일. 좀 한이 있겠지? 그러면 여종이 온대. 와서 해볼게. 야, 이 새끼야! 밥 처먹어, 이 새끼야. 그러는데. 그리고 그 광해군이 쓱 보고 씩 웃는데. 그럼 데려가서 밥을 먹는데. 밥 먹으면 많이 처먹어, 이 새끼야. 욕을 한대. 게다가 또 이제 점심에 나가 있으면 또 막 그 여자가 와서 밥 먹어, 이 새끼야. 어디가 이 새끼야. 또 광해군이 씩 하고 밥을 먹는데. 그래서 되게 웃겼거든. 그래서 그걸 한번 니네 분석을 해봐. 일단 이 여자 뭐 궁녀인지 노비인지 일단 정상은 아니지. 그렇잖아. 야, 할아버지한테 그런데 정상은 아닌데 광해군이 계속 웃는데 막 욕만 하면 물어 새끼야 새끼야 이렇게 웃는데. 그럼 이거 뭐야? 광해군은 얘가 귀여운 거지. 야, 아내 죽었어. 아들 죽었어. 온 가족이 다 죽었고 혼자 있다 외롭잖아. 외로운데 또 여기 결정력이 뭐야? 보니까 밥은 해주지 지금. 맞잖아. 중요한 거 밥은 해줘. 미쳤지만 밥은 해줘. 그리고 여러분 자꾸 말도 걸어주잖아. 그래서 그거 보고서 되게 좀 애틋했어. 너네 그럴 때 없냐? 어느 날 엄마 여행 가고 집에 혼자 있는데 외로울 때 있지. 친구 연락도 안 받고 그때 가끔 가다가 광고 전화 오잖아. 받는다니까 나. 근데 속으로 안녕하세요. 네, 막 보험사 한참 들어줘. 자,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빡셌지? 괜찮아. 어쩔 수가 없어. 알았죠? 그래도 오늘 빡세게 해서 한 문제 더 맞는 거야. 다음 주에 봐요. 밥 먹고.